이낙연 국무총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단독 면담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된 가운데 악화되어 있는 한일 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참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은 한국과 일본의 책임자가 만나서 이런 어떤 좋은 그림을 연출했는데 일단 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1년 만에 그 양국의 어쨌든 탑 클래스에 있는 어쨌든 이 총리는 넘버 2라고 얘기합니다만 예. 실질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의향을 그대로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아베 수상과 만나서 예상보다는 2배 정도가 넘는 21분의 회담을 가졌다라는 예. 측면도 사실상 처음에 걱정했던 대로 예. 대통령이 가시는 게 나았나, 예. 총리가 가시는 게 나았나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예. 네. 어쨌든 진서를 가지고 가면서 양국 간에 지금 현재의 경제 국면을 풀 수 있는 어쨌든 첫 번째 단추 예. 정도는 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일 갈등이 워낙에나 이제 치닫았었고 녹록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좀 이번 계기로 한일 간의 대화의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화의 분위기는 지금 현재 실무적인 얘기 포함해서 두 분이 만나셔서 했던 얘기가 외교적인 절충과 타협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 민간 교류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대결 국면의 상황에서 조금씩 얘기를 풀어나가는 쪽으로 가자라는 것들이 이번 두 사람의 만남에서 가장 커다란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 그 강제동원 문제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출구가 무엇인가를 아직 정하기는 이른 것 같고요. 네. 적어도 지금과 같은 경쟁과 대립이 아니라 예. 조금은 서로 간에 만나서 진지하게 차분하게 얘기를 나눠보자 네. 이런 정도로 방향을 틀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아베 총리가 이제 국가 간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런 네. 발언을 했고 또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라고는 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국가 간의 약속이라면 그 한일 협정 한일 그렇습니다. 청구권 협정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기존의 입장이랑 좀 다르지 않지 않은가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예, 일본 정부 입장은 지금 줄곧 이 문제가 발생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왔고요. 예. 그 원칙을 나중에 정상회담을 하든 좀 사태가 진전이 되더라도 일본 정부 입장이 누그러질 가능성은 저는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따라서 그런 원칙적인 언명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면 예. 이번에는 어쨌든 이낙연 총리가 23일 어제입니다만 어제 누가가 그리고 카와무라 두 분 한일 의원연맹 이사장과 회장과 관사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존중 의사를 표명했고요. 예. 오늘 또 아베 총리와 만났을 때도 한일 협정을 준수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얘기하자면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 한일 협정을 준수하고 청구권 협정에 대한 존중 의사를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예. 일종의 가장 큰 걸거른 부분, 걸림돌이 저는 조금은 누그러졌다,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청구권 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네, 이거를 또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또 그렇습니다.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서로 만나서 뭐 근원적인 문제를 그 자리에서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외교적인 표현이랄까요? 이런 네. 것들을 서로 준비해온 말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이제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도 어디서 오늘 준비하다가 보도를 봤더니 이낙연 총리가 일본어를 좀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잘하시죠. 굉장히 잘하세요? 네.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예상보다 좀 길어진 거니까 2배 정도 넘겨서 21분이면 뭐 물론 당연히 통역자가 배석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뭔가 자유롭게 일본어를 하시는 분이라면 아베 총리와 얘기를 하면서 뭐랄까요? 그 의사 전달 방식이 좀 더 부드러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예,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어제 지금 누카가 카와무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사람의 예. 만남은 통역자 없이 배석자 없이 세 사람이서 만났다 그러거든요. 예, 예. 당연히 일본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오늘 여기서 조금 더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생각이 됐던 거는 처음에는 한국에서는 면담이라고 표현을 했었답니다. 예. 네. 이낙연, 아베 두 사람의 만남을. 예. 그런데 일본 쪽에서는 그것을 공식적인 회담이라고 규정을 했고 한국이 그것을 수용했다 그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회담과 면담의 차이는 면담은 어떤 의미에서든 그 내용 자체가 예. 일종의 공식성이 약하다는 것이죠. 예. 논의하는 자리라면은 예.
회담이라고 하면은 이 자체가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예. 거기에서부터 다음으로 넘어가는 어떤 수순 그리고 동력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예. 부여한다면 예. 저는 이번 21분 정도의 회담은 예. 나름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라고도 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일본 측에서 물론 이제 회담 면담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그렇죠. 단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그 회담이라고 규정하는 일본 측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그 목적 의식을 본다면 이 만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 어쨌든 두 분의 만남에서 나눠진 얘기, 예. 친서를 포함해서 예. 그 의미에서부터 다음 수순을 밟아 나가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네.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정상 간의 만남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예. 실무 간의 만남도 굉장히 평행선만을 그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 이번 모임은 어쨌든 거기에서부터 전개될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예, 친서가 전달됐고 내용이 앞서서 공개가 좀 돼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일본 측에서 받아봤을 텐데 글쎄요, 뭐 저희가 앞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표현만 놓고 보면 그렇게 달라진 건 없어 보입니다. 국가 간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건 뭐 저희가 뭐 진짜 귀에 뭐 바퀴로 많이 들어왔던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뭐야 안 변하는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친서를 받고 나서 아베 총리가 좀 바뀔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아베 수상이 바뀌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예. 바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전까지 지금의 문제의 출발선도 그랬고요. 그다음 7월에 참여연 선거를 포함해서 일본의 정치 일정이 있었을 때 예, 적어도 한국이 원칙을 바꿨고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예, 적어도 지금 어느 순간에서 철회할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에서도 그렇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까지 나왔던 아베 수상과 특히 외상의 모태기 외상의 엄명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거의 원칙론적인 수준입니다. 예,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경로를 지금 한번 국회에서의 답변도 그랬습니다만 생각보다는 물밑 접촉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예. 실무적으로는 절충이 꽤 많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최종적으로는 양국 지도자의 결단이 중요하겠으나 그 결단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정리해야 될 상황이 있고요. 예.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그것을 합의를 이뤄 나가는 일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건너야 할 예. 조금씩 체크해야 될 지점에서 네. 예. 출발은 어쨌든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중단이 된 지 한 1년쯤이 네. 됐는데 뭐 앞서 취재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이제 회담에서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도 해주시죠. 예, 그 정상회담이라고 그랬을 때 어떤 거를 상정할 것인가 단독의 정상회담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11월 달에 아세안 그럼 에이펙 2개 있고 그다음에 12월 말에는 중국에서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예. 요 세 개의 정상회담의 이벤트에 양국의 지도자들이 만나서 조금은 그 대화와 협력에 관한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신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는 사인을 보낼 수 있으면 저는 세 번 중에 한 번이 조금은 새로운 전기가 정말 전기가 될 것 같아요. 게다가 12월 말까지 된다면 내년 1월에 그 강제동원 전범 기업들의 그 자산의 현금화가 이루어질 것이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12월 달까지의 양국 지도자의 결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시간순으로 우리가 쫓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한일 간 정상회담의 가능성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일본 내 사실 그 여론이랄까요 이런 거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라서 교수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이제 전문가시니까 네. 우리가 이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오래됐습니까? 지금 거의 몇 달 됐는데 뭐 사요 안 사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불매운동도 막 불거지면서 네. 상당히 국내 여론은 뭐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본 내 여론은 솔직히 좀 어떻습니까? 예, 일본도 뭐 크게 달라진 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까지 나왔던 그 아베 이낙연 두 분의 만남에 대해서도 예. 굉장히 신중한 모드였던 것 같습니다. 예. 즉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 자체도 여전히 앞날은 불투명하다. 예. 근데 네. 불투명하지만 만났다라는 사실이 과연 어떤 정도의 파장을 낳을 것인가는 예. 아마 앞으로 예. 이 총리께서 돌아오시고 나서 한국 정부가 일단은 그래도 먼저 제안을 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점에서
생각보다는 진전된 제안 그리고 일본이 납득할 만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 생각보다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면담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뭐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는 한층 깊어졌지만 지소미아 문제는 아직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좀 강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지소미아는 아무래도 한국 정부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도 이낙연 총리도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철폐를 교환하자라는 막 교환하는 식으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일본 쪽에 수출 규제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지소미아에 대해서 한국이 먼저 얘기하는 것도 조금 모양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오히려 오늘 얘기 중에서 그 간극이 좀 좁아졌다. 근데 어떻게 좁아졌는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과 곁들여서 생각을 하면 20일 조세영 차관이 사실은 이 총리의 방일을 앞두고 미리 한 번 가서 사전 조정 작업을 했고요. 예. 그다음 물론 방일에도 수행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과 연결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3일 어제입니다만 예. 어제 오전에 누카가 카와무라와의 회담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일본 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과의 그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인가 예. 라는 것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당연히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강경화 장관으로서는 간극이 좀 좁아졌다라는 조금은 희망적인 사인을 그래도 한국에서는 던진 셈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오늘 나온 얘기 중에는 이제 그 두 사람이 그래도 저희가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부분은 약간 언급이 다른 부분이거나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짚어봤다면 같이 얘기한 부분이 이제 청소년 교류를 포함한 민간 교류가 중요하다. 네. 청소년 교류, 민간 교류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그런 부분들인가요? 어떤 교류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청소년 교류, 민간 교류는 지금 수출 규제가 있고 나서 예. 그 학생들의 교류, 그러니까 자매 학교의 교류라든지 서로 뭐 그렇죠. 지자체 전학 교류, 가거나 이런 거. 그렇습니다. 지자체 간의 공무원들 간의 교류 이런 것들이 상호 간에 굉장히 중지하거나 예. 보류하는 사태가 잇따랐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만큼 한일 관계가 굉장히 힘든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예. 근데 이번에 이 총리께서 가셔서 케이오 대학 학생들을 만난 것도 그렇고요. 재계 인사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은 일본의 정치가들 외에 예. 네.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적인 측면들도 굉장히 많이 행보를 했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어쩌면 사전에 일종의 상호 간에 지금 있는 그 경색 국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민간 기류는 같이 치러 나가자라는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지 않았나라고 본다면 한국 정부도 앞으로는 적어도 수학여행이나 학생들 교류라든지 예. 지자체 교류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맞겠죠. 네, 그러니까 민간 교류를 통해서 좀 화해를 시도해 나가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일 정상이 아무리 이렇게 좀 어렵게 이제 둘이 마주 앉더라도 사실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네. 좀 한일 갈등의 어떤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다시 원칙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일본에서도 2007년에 합의가 일본의 대법원은 최고재판소입니다만 판결이 뭐였냐면 일본 법원에 호소를 하더라도 강제동원에 대한 부분을 배상을 해줄 수는 없다. 네. 다만 기업의 자발적 조치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 대법원의 판결 같은 것도 예. 똑같은 맥락에서 이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조정할 것인가 여지는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번복할 수는 없으니까 예. 더더군다나 행정부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도 허용하고 있는 민간의 자발적인 보상에 대한 얘기와 예.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절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들을 양국이 조금 더 의견 조정이 가능하다면 네. 대법원 판결도 지금처럼의 전면적으로 사실 어느 한쪽이 양보하는 모양새로는 도대체 타결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적어도 지금처럼의 대립 국면은 양국 모두에게 손해라는 것들이 지금까지 확인이 됐다면 예. 절충에 대한 얘기들도 저는 거리감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이것만 묻고 좀 끝내려고 하는데 이게 그 실질적으로 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 사실 우리 측이 제안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뭐 예를 들면
실제 뭐 한국 정부도 돕겠다고 그랬고 한국 측, 일본 측 기업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네. 우리가 제안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또 이걸 제안합니까? 어떻게 아니요, 합니까? 그런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얘기는 6월 20일 날이었고 아시다시피 사실 일본 정부가 이미 그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결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보도 나온 걸 보자면.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때는 일본 정부가 검토할 여지가 사실은 조금 시기가 지났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후에 7, 8, 9, 10 정도 넉 달 정도의 양국의 어떻게 생각하면 상호 간의 출혈을 강요하는 상황이었다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새롭게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체면은 세울 대로 세웠다면 예. 형도 마찬가지로 서로 간의 피해를 줄이는 새로운 형태의 소프트 랜딩을 같이 구상해 나가자라고 했을 때 1+1+ 뭐 알파라든지 뭐 예.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언급됐었고요. 그렇죠. 네네. 그런 내용을 크게는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적어도 지금 현재와 같은 대립과 갈등이 예. 양국 관계에 절대로 이익이 안 된다고 한다면 예. 최근에 미국이 워낙 부재한 상황입니다만 예. 양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저는 모양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서로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라졌고 예. 선거도 이미 지났기 때문에 예. 일본 정부로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셈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렵게 첫 발을 뗐으니까요. 아무쪼록 한일 정상회담까지 좀 우리가 멀리 좀 보고 한일 관계를 새로 좀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